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헤어지자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본인 말이 맞다고 우겨대는 통에 글을 써봅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저희는 중견기업에서 만난 30대 중반 남녀입니다. 남친은 부모 집 외에 경기도 외곽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현재는 서울 직장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늦게 입사하기도 했고 모은 돈으로 차를 구매해서 현재 모아놓은 돈이 0원입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1억을 모았는데 바로 뺄 수 있는 통장 6천과 빼기 애매한 청약 4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 지원금 1억까지 해서 총 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친이 갑자기 6억 외곽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자 말하더라고요. 본인 차로 카풀해서 출퇴근하면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본인 부모님에게 맡기자고 합니다. 남친 부모님 집이 같은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무튼 저런 말을 하면서 제 청약 4천은 그대로 두고 모은 6천에서 3천은 경기 외곽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잡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으로 가정 가구와 혼수를 채우라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황당한데 그 뒤에 했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돈 중 5천은 제 비상금으로 가지던지 돌려드리던지 하고 나머지 5천으로 차를 바꾸거나 신행 비용 전액을 부담하랍니다. 결혼식 홀 대여와 드레스 대여 및 스냅 촬영비로 쓰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본인 차를 사달라는 거죠.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1억을 지원해 주신다는 건 제 1억과 합쳐서 아파트를 공동 명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집은 6억 중 2억인 33%라도 받으라는 의미였어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남친은 집이 본인 엄마 명의이고 저와 결혼하고 2년은 살아야 본인 명의로 바꿔주신다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애를 낳아야지만 공동 명의로 바꿔주신다 하셨다네요. 남친 엄마의 주장은 반반 결혼 시대에 6억 집을 해주는 게 어디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외곽 아파트 자체가 별로입니다. 집만 좋고 동네가 후지거든요. 거기다 제 돈은 리모델링해서 훗날 아파트의 가치만 올라가게 해주고 공중분해되는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신행은 제가 생략하자 했었습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 준비로 바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라 그러자 한 거였는데 반대로 남친네 부서는 한가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식은 꼭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싼 베뉴와 서유럽 신행을 주장하고 있어요. 가정 가구도 냉장고 600에 건조기 세탁기 각각 500 같은 소리를 하면서 최고급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제 돈이 아니라 남친 돈으로 산다 해도 건조기는 안 살 생각이고 세탁기도 통돌이를 쓸 생각입니다. 냉장고도 100 이하로 살 생각이고요. 거기다 애를 낳아야 명의를 준다는 남친 어머니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 명의 못 주니까 부모님 지원 1억은 그냥 받지 마. 4천 청약 돈은 어차피 못 쓰니 가져오는 것도 아니잖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평생 살 집인데 왜 공중분해가 되는 거야? 가전 가구를 네 돈으로 살려니 아까워서 저렴한 걸 주장하는 거냐? 신행 결혼식 안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라면 반반 하거나 내가 전액 부담할 테니 식도 올리고 신행도 가자. 네 말대로라면 결국 너는 6천에 6억 집을 받으니 10배 차이야. 이게 남친의 주장입니다. 4년 뒤 애를 낳는다고 해도 제 명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집에 사는 순간 값 떨어지는 가정 가구를 3천이나 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현재 남친은 청약에 500만 원이 있는 상태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축한 돈은 0원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머님 명의 집에 살면서 리모델링에 가정 가구와 결혼식 신행까지 저한테 다 하라는 건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회사 파혼 이야기를 꺼낸 상태인데 남친은 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친이 꼭 추가하라고 해서 글을 보태자면 경기 외곽 지역이 15년 이내에 99.99% 재개발되고 집값이 2배는 뛴답니다. 15년 후 일을 어떻게 저리 당당하게 장담하는 건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제가 청약을 깨고 현금 2억을 가져올 테니 너도 네 부모한테 2억 받아 서울 외곽 쪽 4억 빌라 전세로 시작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부모는 집이 2채라 현금이 0원이고 집이 2채인데 왜 대출을 받아야 하냐며 싫답니다. 부모가 준다는 6억 집을 팔아서 4억을 부모님께 드리고 2억 가져오라니 그것 또한 집값이 오를 거라 못 판다는 입장이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래도 쓰니가 현명해서 다행이네요. 남친 완전 재수 없어요. 지네 허름한 집 리모델링에 가정 가구까지 여친 돈으로 채워 넣으면서 명의는 무슨 조건을 달아요? 미래 님 와이프 될 분한테 그런 조건을 달고 싶어요. 혼수, 신행, 식장 이런 비용들은 쓰고 나면 다 없어지는 돈이라 들었는데 그건 또 기가 막히게 여친한테 떠넘기네요. 두 번째. 딴 거 다 제외하고 집이랑 공동명의 부분만 보자면 남자 6억 집에 여자가 2억이면 2억만큼의 지분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남자 쪽 입장이 까놓고 말해 내가 뭘 믿고 너한테 공동명의를 해주냐 하는 건데 그건 여자 쪽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믿고 2억을 공중분해시키나요? 세 번째. 그게 남자 집이 아니고 엄마 집인 거라서 조율이 안 될 겁니다. 남자는 자기 엄마 말이 맞다고만 할 거거든요. 그냥 그 집에 끌려가지 마시고 당장 나오세요. 추가입니다. 우선 내일처럼 진심으로 답변 달아주신 지혜로운 모든 분들께 꾸벅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집 2채 대출 0원의 자가임은 미리 확인했었고 외곽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외곽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후진 동네로 보이는데 인식은 좋더라고요. 주변인들이 알아챌까 살짝 내용을 바꿨는데 이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남자 부모는 아파트 근처 타운하우스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시세 26억입니다. 이 내용을 남친이 꼭 적으라네요. 남자 부모 집에 대해 쓰지 않았던 건 딱히 그들이 나라에 기부를 하든 어쩌든 관심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집살이나 갑질을 당할 바엔 지원을 받을 생각이 일절 없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본인이 욕먹는 이유가 본인 부모도 6억 집을 대출로 사는 집안으로 인식되어서래요. 글을 적으면서 생각해보니 현금도 있는데 제가 반반거리는 게 싫어서 집만 2채 딸랑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남친이 우게 된 것도 있었지만 희한한 사이트에 글을 쓴 걸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현재는 지워진 상태인데 본인 몇 억, 여친 몇 억 가져옴. 여친이 비울 만큼 지분을 설정해달라 함.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조회수와 댓글이 엄청났고 전원이 남친을 퐁퐁이라 조롱하며 제게 온갖 힐난과 상스러운 욕을 쏟아냈습니다. 지 부모가 26억 집에 살고 본인이 외동인데 이 돈이 어디로 가겠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네요. 여자 부모는 6억 5천 자가에 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서 남친 입장을 추가하자면 본인이 글을 쓴 이유는 제가 혼전 계약서를 요구해서랍니다. 제가 제시한 혼전 계약서에는 아이를 낳을 시 육아 관련 세세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바람을 피우거나 과거가 문란했던 걸 알게 되는 경우
재산 분할을 이혼 조건으로 작성하고 공증받자 했습니다. 설사 이혼 시 딱히 큰 효력이 없다 해도 작성해 놓고 싶었거든요. 그때 넌 애가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 하며 싸우게 되었는데 그날 글을 쓴 거랍니다. 참고로 제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뜬금없이 남친이 여자랑 2차 가고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돈이 아깝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럼 아는 형이 직장 상사가 친구가 돈을 쏜다 하면 가겠다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저는 뜬금없이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안 간다는 이유도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서 난 너랑 달리 공짜여도 더러워서 안 가는 거라 했더니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남친이 그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이미 헤어짐을 결심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남친, 아니 전 남친이 계속해서 본인이 맞다고 우겨대는 통에 제대로 작성해서 제3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했던 거였습니다. 댓글로 같이 환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친이 추가해달라고 해서 아래는 전남친이 써준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남친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친입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혼전 계약서 내용이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해서 꼭 밝히고 싶네요. 여친은 애를 싫어하고 저희 어머니는 40년간 유치원 교사를 하다 원감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여친이 애 키우기 싫다며 맡기겠다 한 거였고 애를 낳으면 본인 성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너도 결국 네 아빠 성 아니야? 응, 나 우리 아빠 성 주고 싶어.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여친 입장은 애 낳기 싫은데 너 때문에 낳으니 억울해서 성이라도 가져오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패미 같습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욕 처먹으니 이제 성이 어쩌고 패미가 어쩌고 하면서 다른 이슈를 가져오는 거 실한가요? 그냥 그 멋진 6억짜리 집에 감사하며 감가상각 다 날아가는 혼수 싸우면서 아기 낳고 시간 눈치 보며 살 모자란 분을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시엄마랑 아들이 싹수가 놀았네요. 며느리 하는 거 봐서 명의는 넘겨줄게. 대신 결혼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며느리 네가 다 내렴. 딱 이거잖아요. 그러다 혹시라도 애 낳기 전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요. 여자는 그게 걸리는 겁니다. 남자가 계산적으로 나오니 여자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분 정말 잘 헤어지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